오늘은 편의점 창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논쟁이 편의점만큼 격렬한 업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는 할만하다는 의견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편의점 여러 개 운영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과연 편의점 창업은 정말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해볼 만한 건지 차근차근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의 현황을 알기 위해 주요 브랜드 5개의 10년간 가맹 점수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모든 브랜드의 가맹 점수가 2009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이 13년도, 14년도인데 5개 브랜드 공통적으로 가맹 점수의 증가폭이 주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편의점 가맹점주 몇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편의점 본사의 갑질이 크게 이슈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5년도부터는 가맹점수 증가 추이가 회복되면서 현재까지도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이 끝없이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편의점 운영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곤 합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이 점점 더 심각한 포화 상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의점의 평균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있겠죠.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으로 편의점 월평균 매출을 보겠습니다. 월평균 매출을 보면 편의점의 갑질 이슈가 불거졌던 13년과 14년도에 바닥을 찍었지만 15년도에는 매출이 급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이후에 매출이 딱히 떨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거보다 운영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편의점 하나씩 사정을 들여다보면 경쟁 편의점이 생기면서 매출이 떨어진 것도 있을 테고 인건비나 월세가 올라서 운영이 힘들어진 편의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의외로 매출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팩트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장사가 잘 되면 가맹점 수는 늘어나고 장사가 안 되면 가맹점 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편의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낮은 진입장벽 때문인데요. 가맹 조건에 따라서는 편의점만큼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느니 내 가게에서 내 인건비 정도 벌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인건비를 최저시급보다도 못 챙겨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높아서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편의점이 매출이 높을 때에 한해서는 최고의 업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최고의 업종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창업을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매출이 내 생각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편의점은 절대 창업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큰 장점도 있으니까요. 편의점은 매출이 높은 상황과 매출이 낮은 상황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업종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은 자리에 따라 매출이 고정되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은 진열이나 마케팅 등 점주의 운영 능력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리가 가장 중요한 업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높은 매출이 유지되기 쉽다는 의미이며 반면에 자리를 잘못 잡으면 낮은 매출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낮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장사하는데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도 없겠죠. 두 번째는 매출에 따라 노동 강도가 극명하게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은 매출이 높다면 오토 운영에 최적화된 업종입니다. 직원에 따라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괜찮은 매니저만 한 명 잘 뽑아 놓으면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출이 낮다면 다른 업종보다 훨씬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일에 질리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편의점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그리고 5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점주의 노력으로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하루도 못 쉬고 24시간 가게 운영에 신경 쓰면서 5년간을 버텨야 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내 인건비를 최저시급보다도 못 받으면서요. 요즘에는 매출이 낮으면 24시간 운영을 강제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24시간을 안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든지 수익 배분에서 페널티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출이 낮다면 정말 괴로울 수 있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매출이 높은 곳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성공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장사든지 간에 상위권에 들지 않는다면 본인 인건비보다 크게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려우니까요. 저는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지 편의점의 수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점은 수익 구조가 복잡하기도 하고 가맹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영상 하나가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표는 점주 수익 배분율이 높은 조건을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표현한 대신에 디테일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표는 가볍게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앞서 봤던 5개 브랜드의 18년도 가맹점 매출은 월 평균 4,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24시간을 안 하는 가맹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출보다 80% 높은 9천만 원의 매출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 9천만 원이면 편의점 상위 10% 아니면 5% 정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 마진 금액은 월 매출의 30%로 잡았습니다. 점주 배분 금액은 판매 마진 금액의 80%로 잡았고요. 나머지 20%는 본사에서 가져가겠죠. 운영 비용은 무난한 수준으로 잡아봤는데요. 인건비 800만 원은 풀 오토 기준입니다. 편의점은 월 매출 9천만 원 정도까지는 근무 인원을 한 명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매출이면 인건비 비중이 확 줄어든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권 매출이면 오히려 인건비 비중이 확 늘어나니까 엄청난 단점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점주가 12시간 넘게 계속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담배회사나 본사 등에서 받는 각종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점주 순이익에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 결과 월 매출 5천만 원일 때 수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월 매출 9천만 원일 때 수익은 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점주 수익 배분율이 높은 조건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평균 정도에서는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인건비 800만 원이 풀 오토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내가 딱 일한 만큼 내 인건비를 벌어갈 수 있겠죠. 사실 수익 배분율은 이것보다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월 매출 5천만 원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의점에는 앞서 얘기한 매출 낮을 때에 단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낮은 매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치는 일에 시달리는 점주님들이 많다는 얘기죠. 반면에 매출이 9천만 원 이상이면 다른 업종보다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위권 매출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편의점은 아주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소자본으로 편의점 창업하는 걸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편의점 창업은 상위 10% 안에 들어갈 만한 역량과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 고수 창업자분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매출이 높고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만한 편의점을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정말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했다가는 오히려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수 창업자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편의점을 하려면 가족과 함께 본인들의 인건비 정도 벌 생각하고 창업하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노후에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엔 소자본으로 내 가게 창업해서 본인 인건비 정도 버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단,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그리고 5년 계약,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본인 인건비로 최저시급도 못 가져갈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사실 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할 바엔 본인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든 취업해서 벌고 편의점 창업할 돈으로는 재테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각자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편의점 창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 드렸습니다.
편의점 창업을 꼭 하셔야겠다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의점은 처음에 상가 자리가 결정되는 그 한순간에 매출의 한계치도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한번 빼들었을 때 정말 날카롭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추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보이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점도 명심하시고요.